이 박종화 박사가 저희 회사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림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유전자 그림이에요. 유전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만들어진 회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회사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재주는 없어요. 저는 사실은 23년 정도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입시 학원이라는 거를 하다가 뭘 다른 거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거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영업이라는 형태가 자본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1, 2천의 수준이 아니죠. 좀 몫이 좋거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려면 몇 억대가 막 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모아지지는 않아요. 살면서 내가 뭘 하지 생각하면서 제가 40대 넘으면서 계속 학원을 떠날 준비를 해요. 입시를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치열해요. 사실 내가 되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못 보면 대학 떨어지잖아. 이러면 또 제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지고 막 이러면서 제가 40 넘으면서 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웃기웃 거렸던 게 저는 네트워크예요. 근데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편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전 매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을 시작하는데 수입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근데 시작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찾은 거예요. 찾아가서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생필품 그리고 화장품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른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이 시대가 되면 맞춤형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춤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제로 이 신발이 아디다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발을 우리가 그동안 신발 살 때 어떻게 하세요? 신발 가게 가가지고 골라서 사시죠. 이제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그 회사는 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데이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측정이 되냐면요. 사이즈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뼈 조직까지도 다 측정이 돼요. 이제 기술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춤의 신발을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디자인만 결정하면 그 회사에 언제나 나에게 맞춤의 신발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발뿐만 아니라 도시락 업체나 레스토랑의 업체들도 맞춤형으로 바뀌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문구류예요. 문구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완전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색깔 같은 거를 설정해 주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제작되는 방식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거 안에 보면 요게 뭐냐면 요게 아파트예요. 요 안에. 아파트가 예전에는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 어때요? A형, B형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렇게 통으로 분양한다는 거야. 통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 대신 뭘 하냐면 이 설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위아래층인데 어떤 집은 방 2개, 어떤 집은 방 4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먼저 맞춤 설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인 맞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미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맞춤 제작이라는 뜻이에요. 맞춤 제작.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해야겠는데 네트워크에서 맞춤 제작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물음표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면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50이 다 됐으니까 뭐 먹으려나? 종합 영양제 이거 일단 기본 먹어야 되고 그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메가3 정도 기본 먹어야 되나? 이렇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장사하기 어렵다. 소비자를 유치시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도입해서 사장님들한테 맞는 적합한 아주 적중률이 높은 건강기능식품과 그러니까 화장품을 제작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방향성이라는 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매우 맞닥뜨려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의 도구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비전 있는 걸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코젠이 지금 맞춤형 시장을 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두주자잖아요. 아미코젠이. 근데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다 맞춤형을 올 거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모레에서도 맞춤형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사장님. 많은 스킨케어나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또는 뭐 우리 몸의 뭐 의류, 신발 어떤 다양한 곳에서도 다 맞춤형을 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바라보시면 납득이 좀 되죠. 근데 이제 유전자 얘기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인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가슴을 절제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잘 보는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유방절제를 해요. 근데 절제를 했는데 병이 걸려서 절제한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인데 절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했냐고 막 이슈가 된 거예요. 왜 했나 봤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 세요. 그러니까 자매인 언니인가 엄마, 외할머니, 이모 이렇게 해서 다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사장님들 왜 집안에 어른들이 병이 있으면 가족력이라는 걸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가족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조심하죠. 그건 맞죠. 근데 조심하는 수준으로 예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불안한 거라. 왜냐하면 암 치료를 하다가 많은 식구들이 죽으니까 불안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한 DNA 비용은 수천만 원짜리예요.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방법이 없어요. 걸려야 병을 치료할 거 아니야, 항암 치료를. 걸리진 않은 거예요. 걸릴 확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예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가 2013년도니까 예방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유방암을 걸리기 전에 잘라낸 거예요, 그냥.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도 절제 수술을 하고요. 자궁도, 난소도 드러내요. 난소암에 대한 것도 검사하면서. 정말 가감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럴 자신 있으세요? 난 차라리 없어. 난 모르고 살래. 이렇게 되지 않나. 난 모르고 살고 싶어. 저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얘기된 게 뭐냐면 암이 걸려서 치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걸리기 전에 걸릴 걸 알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학계들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는 치료의학이라고 얘기해요. 병이 생기면 고치는 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막 변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다? 예방의학. 예방의학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걸리기 전에 걸릴 확률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방. 예측하고 예방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초점이 갖춘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쪽이 발달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뭐 하는 것들입니까? 예방하는 것들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차움이라는 병원을 다녀왔는데 혹시 차움 아세요? 매스미디어를 보시면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이들이 관리받은 곳이 차움이라는 병원이 강남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저 진짜 문화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병원은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사장님. 즉 병이 생겨서 가는 병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받는 병원이에요. 연회비가 얼마, 입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멤버십 입회비가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연회비가 800만 원이에요. 제가 갔다 오고 느낌이 뭐냐면 아 부자들은 이러는구나. 부자들은 병이 걸려서 치료하러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아주 미세한 내 몸의 변화까지 다 측정해내요. 거기서 식단도 짜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방하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건강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내 몸의 모든 것들을 측정해내고 예방이 필요한 것들을 조절하는 병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1억대 멤버십비와 800만 원의 연회비가 있다는 건데 하나하나 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아무나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암이나 이런 병을 발견하려면 어느 정도 종양이 커야지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발견하지도 못하는 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병이 안 걸리냐면요. 안 걸릴 리는 없잖아, 유전자가. 병이 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고요. 그걸 가지고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사망률도 적은 거예요. 암 사망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유전자 검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방하는 병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몸에 대한 걸 조사하고 예방해 줘야 된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유전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 세상이 벌써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유전자 검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뭔가를 알고요. 거기에 따른 예방, 처방을 하고 있는 병원을 제가 다녔죠. 근데 그곳에 있는 실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난 실장님은 스킨케어 하는 곳이었어요. 만났는데 유전자 검사는 하는데 검사를 했어. 내가 뭔가 피부에 관계된 유전자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맞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미코제를 소개했죠. 맞춤 제작을 합니다, 사장님. 그 사람의 피부에 대한 유전자를 조사해서 맞춤 세럼, 맞춤 로션, 맞춤 크림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되면 대박이에요, 저는. 맞죠, 사장님? 그 병원에 맞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미코젠이 그걸 준비한 회사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유전자 검사라는 게 말이 없었을까? 유전자 검사는 어디서 해요? 병원에서 하죠, 대부분. 왜 그 이전에는 말이 없냐면요. 2014년도만 해도요, 사장님.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3년이 걸렸대요. 비용은 얼마? 이게 얼마냐면 3조 5천원. 누가 해요, 이거? 못하죠. 2004년도에는 유전자 검사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2012년 얼마 나와요, 결과는? 일주일이면 나와요. 금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대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과학, 의료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니까 저희처럼 지금 유전자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생겨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다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면 유전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변해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직접 검사하는 시장이 허가가 된 거예요. 이게 언제 허가된 거냐면 2016년 6월 30일이에요. 발표가 딱 됩니다. 아까 뉴스 신문 보셨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유전자 검사를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장님 편의점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키트를 팔아요. 99달러면 삽니다. 편의점에 의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키트를 사가지고요. 채취해가지고 편의점에 딱 맡기면 유전 보고서가 저의 웹사이트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외국은 그렇게까지 발달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이어다가 6월 30일이 언제냐면 2016년. 얼마 된 거죠, 지금? 한 1년 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특히 완도꾼들이 알 리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 잘 모르는데. 내려올 거 아니야, 정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세상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가 편안하게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병원에 가야 확인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확인해요? 약국에서 임신 진단기 있죠. 이거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1차적으로 임신의 여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의 유전자라고 하는 걸 병원에 가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저를 통해서든 민간인,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라이센스 없는 민간인을 통해서 검사하는 게 허가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유전자 맞춤형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연히. 근데 앞으로는 어떨 예정이냐면 이 유전자 관련된 게 굉장히 오픈될 예정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이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파트너가 대전에서
피트니스 클럽 대표를 만났는데 한 1000명 정도의 멤버십을 갖고 있대요. 거기에 유전자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납득돼요? 이해하시죠 지금?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장님?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곳이 뭘 해요? 대부분 사람들의 체중을 관리해요. 체형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때요?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그냥 뚱뚱하면 무조건 달려야 되고, 무조건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식의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멤버가 들어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살이 찌는지를 보거든요. 비만과 관계된 유전자를 보고요. 나한테 적합한 운동이 뭔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죠? 피트니스 클럽에서도 맞춤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죠? 실제로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피트니스 센터 생길 거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약국도 생길 거고요. 한의사도 제가 접촉을 해봤어요. 한의사들 중에서도 의견은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한의사가 이 사람 비만을 하는데 뭔가 보고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지방 흡입 또는 한약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시키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왜 비만이 되는데 유전자를 본다면 접근이 더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일리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로 한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그거와 관계된 유전자를 본다면 사장님의 의료행위에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봐요. 도움이 될 것 같나요? 그럼 도움이 될 것 같대요. 그러면 땡큐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거 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환자들을 가지고 혈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혈액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비용이 높아지고 병원에서만 하게 되는 거고.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다 병원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키트가 먹히는 거죠. 그런 식의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미코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이 기업은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고요. 언제 창업이 됐냐 하면 2000년도. 그리고 아미코젠이라는 말이 아미코가 친구라는 뜻이고 젠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유전자와 연관된 회사고요. 2000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지금 18년 정도 기업이 계속 운영해 왔던 회사예요.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 정보를 딱 들으면 네이버에 검색하죠. 어른들은 아마 옆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옆에서 네트워크 했던 친구한테 너 아미코젠 알아? 이렇게. 안다 모른다? 모를 것이다. 왜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젊은 남녀들은 어디에다 물어보냐면 네이버에 물어봐요. 사장님. 저도 그랬어요. 아미코젠 딱 듣자마자 전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미코젠을 쳤죠. 딱 치면 뭐가 나와요? 주식이 떠요. 사장님.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코스닥 상장사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 상장을 언제 했냐면 2013년도에 했거든요. 2013년도에 했는데 뭘로 상장했냐?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건데 왜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유전자가 진화한다는 거 자연 속에서 이게 빠르게는 못 진행해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유인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호모 사피언스인 거는 아시나요? 잘 모르는 얘기죠. 있어요. 유인원, 인류의 시조, 유인원에서부터 호모 사피언스라는 사람 이전, 우리 이전의 인류까지 이 진화하는데 3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는 아주 서서히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서히 진화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유전자가 됐든 미생물의 유전자가 됐든 유전자를 빼내요. 빼내서 실험실에서 작업을 통해서 1년이나 3년이 지나면 원하는 유전자로 바꿔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걸 우리가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4개 기업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 아미코젠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뭐가 좋냐? 효소를 다량 생산할 수 있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를 사장님들 소화효소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엄청나게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양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수 효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효소로 만들 수 있어요, 이 회사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공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화학적 공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사장님 혹시 글루코사민 같은 거 드시나요? 이제는 글루코사민 드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글루코사민이라는 걸 만들 때 염산 과정이나 황산 과정을 투입해요. 근데 이게 거의 중국의 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글루코사민 단가가 굉장히 싸졌죠.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글루코사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산공법이나 황산공법을 쓰는데 얘를 굉장히 세정작용을 여러 번 하고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글루코사민 시장이 막 성행을 했죠. 어떻게 하는 거야? 단가를 낮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산 과정을 했어. 한 10번 씻어내야 되는데 두세 번 씻고서 그냥 한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물가가 어때요? 떨어져요. 대신 먹으면 무슨 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걸 우리가 겪어왔어요. 요즘에 글루코사민 홈쇼핑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 사장님.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글루코사민 제품을 잘 안 먹어요, 사장님. 다른 차세대 글루코사민이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만약에 글루코사민을 만들 때 염산이나 황산의 공법이 들어갈 걸 우리는 효소 공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천연적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이 화학적 공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소화 흡수가 매우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 기업이 아미코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미코젠 전체 대표예요. 아미코젠이 그동안 수많은 회사의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이 특수효소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특수효소 그리고 효소 기반의 바이오 신소재 건강 관련된 어떠한 신소재들을요 다 이 아미코젠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업에 어떻게 한 거예요? 기술을 주기도 하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키토산에 관련된 제품이 나오면 그 키토산은 아미코젠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콜라겐 나오고 있는데 콜라겐도 어디서 만든다? 거의 아미코젠에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분자 콜라겐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지고 있는 게 아미코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저분자 콜라겐을 만드는 기술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수많은 기업의 제품들의 생산에 관여해 온 게 아미코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늘린 거예요. 자회사를. 2013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한 다음에 아주 많은 자회사들을 영입시킵니다. 지금 현재 자회사가 1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12개의 자회사는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12개의 자회사를 만들고 이제 최종 얘를 띄운 거, 얘를 만든 거. 아미코젠 퍼시픽. 얘는 뭐냐면 유통회사예요. 얘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회원제도 해야죠. 그러면 이 클리노믹스라는 기관으로 보내줘요. 그럼 클리노믹스 기관은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박종화 박사가 있는 곳. 이곳에서 저의 유전자가 분석이 돼서 옵니다. 그럼 그 정보가 제가 유치한 소비자에게 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혈당에 문제가 있어, 혈압에 문제가 있어 이걸 알게 되면은 이 아미코젠 자회사 중에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솔루션이라는 개념의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회원을 유치해서 이왕이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스킨케어를 맞춤으로 쓰자는 걸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차움을 다녀온 것처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사들의 솔루션을 쓰게 되면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인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회사 몇 개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아미코젠은 우리나라의 무조건 효소 기업이에요. 효소 전문 기업. 우리나라에서 다니고 있는 모든 효소 중에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나팜이라고 해서 중국의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곳은 뭐라는 곳이냐면 항생제를 만드는데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항생제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이게 아미코젠 거예요. 그리고 키토산 만듭니다. 키토산이 어디에 쓰느냐? 이런 날씨에 먹으시면 좋으세요. 키토산이라는 건 사장님 우리 몸에 흡수는 안 돼요. 근데 제가 키토산을 먹으면 내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흡착해서 빼요. 사장님 이렇게 믹스커피 같은 거 타시잖아요. 믹스커피를 탄 다음에 키토산 하나를 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휘휘 저어요. 그러면 뭔가 하얗게 떠요. 그게 뭐냐면 프림 종류,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있죠? 이걸 키토산이 딱 잡아서 끌어요. 이걸 그래서 가라앉혀서 배선시켜요. 키토산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토산이 어디에 쓰일까요?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기본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래 입원을 하면 피부에 욕창 같은 거 생기죠. 이런 환자들 닦아줘야 되잖아요. 체위를 바꾸면서. 이때 닦을 때 키토수를 써요. 그래야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왜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야채 과일 파는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거 드라이 아이스로 혹시 아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 드라이 아이스면 이거 다 얼어버려요. 드라이 아이스 굉장히 온도 낮잖아요.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그게 키토수예요. 키토수를 흘려보내면 야채나 과일에서 공기 중에서나 농약이나 이런 거를 키토수가 잡아요. 그럼 내가 씻어내면 키토수에 딱 씻겨 나가거든. 수용성이라. 이렇게 하는 원리로 키토수가 쓰이는 거예요. 저희 제품에는 치약에도 키토산을 쓰고요. 가글에도 키토수를 써요. 가글 한번 써보세요, 사장님. 다른 회사 가글과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원료들 그런 거 쓰기 때문에. 그런 키토산을 만드는 곳이다. 그리고 유산균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요. 클리노믹스 얘기했죠?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장님 이제 우리가 누군가한테 유전자 검사를 한다 이러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채취만 하는 거고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유전자 전문 검사 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이 클리노믹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다 병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뭐만 한 거냐면 병원에서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를 한 거죠. 박근혜 씨의 유전자 검사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 기관이 왜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 왜냐하면 만약에 내 유전자를요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의 데이터로 돌려버리면 저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하얀 피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표준의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건데 그럼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한국인 데이터가 가장 많은 거로다가 돌려줘야 그 데이터를 뽑아줘야 한국인에 맞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검사할 때 남녀 바꾸잖아요. 유전자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사장님. 이해하실까요? 그런 게 유전자 검사기 때문에 한국인의 데이터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한데 클리노믹스가 한국인 데이터 보유량이 가장 높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 아시나요? 네. 울산이라는 도시는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잖아요. 우리 정부가. 울산시 시민의 10,000명 정도를 유전자 검사를 시킨 거예요. 복지로. 이렇기도 했어. 그러니까 클리노믹스가 유전자 검사량이 굉장히 많죠. 그럼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검사하신 유전자의 정확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모르셔도 되는 기업. 요거 알아야 되는 기업만 얘기할게요. 스킨메드예요. 스킨메드는 백화점에 팔진 않아요, 사장님. 이 회사는 피부과 전문의들, 즉 피부과 의사, 교수들로 연구진이 되어 있거든요. 한 40명의 연구진이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화장품 만들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피부 연구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능성과 안정성 검사를 식약청에서 하잖아요. 식약청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식약청은 인증을 해주는 거고 이 기능성과 안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스킨케어 검사기관이 한 5개 되거든요. 그 중에 스킨메드라고 하는 검사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뢰를 해. 그런 다음에 식약청이 검사에 인증해주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피부과 의사들이랑 있다 보니까 야 우리가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킨메드라고 하는 곳에서 화장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약간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피부과에서 쓰는 제품. 피부과 가면은 뭐 케어 받으시고서 스킨케어 권유 받으시죠.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136곳 정도의 피부과에 지금 스킨메드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내 유전자에 맞는 스킨케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기관이 스킨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과에서 더 유명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리드라는 회사도 요거 상장될 예정이거든요. 다음 달이나 상장되면 꼭 사세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리드라는 자회사를 샀는데 이 셀리드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장님들 왜 따님들 계시면 자궁경부암 면역 치료 백신 병원 가서 맞으셨나요? 네. 네, 요즘에 주사 맞으면요 자궁경부암이 안 걸려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자궁경부암 면역치료 백신을 만든 회사가 셀리드예요. 그러니까 셀리드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항암에 대한 면역치료 백신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궁경부암을 만들었거든요. 위암이나 여러 가지 암에 관계된 면역치료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아미코젠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대잖아요. 하루 정도면 항암이 그냥 돼버리네.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은 정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이 회사가 이제 아미코젠에 있는데 셀리드를 아미코젠에서 살 때 한 50억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600억대로 가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가장 빠르게 상장할 회사가 셀리드. 그리고 또 하나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아까 유전자 검사 기업인 클리노믹스도 합니다. 주식하세요? 전혀 가품과 관계 없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아미코젠 주식 샀다 팔았다 잘 하는데 저는 주식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내 사장님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투자 항목으로 많이 보는 건 바이오 쪽이에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기업은 바이오 기업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오 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리드라고 보셔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미코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아미코젠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유전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이게 유전자 검사 키트예요, 사장님. 검사를 하는 데는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게 15만 원짜리예요. 15만 원인데 이렇게 키트를 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특수 면봉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타액이라고 해서 가글액이 들어있어요. 가글을 해서 뱉어요. 이걸 채취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내냐 하면요. 이 안에 착불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가셔가지고요. 붙여가지고 그냥 우체국에 갖다 주세요. 그럼 본사로 배송이 됩니다. 이걸 이제 채취를 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간단하게 채취를 합니다. 이걸 이제 클리노믹스로 보내게 되면 한 2, 3주 뒤에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데 뭘 검사하는지는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46개의 유전자를 분석해요. 근데 왜 46개밖에 못하냐 이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저의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가 법의 허용치예요. 국가에서 민간업체에서 저런 방법 키트로 저걸 DTC라고 하거든요. 저 키트로 검사를 할 때 46개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정해준 거예요. 근데 46개를 분석해서 12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전자 검사 기관도 46개를 넘는 곳은 없는 거예요. 뻥이에요. 넘는다고 말하면 뻥이고요. 민간 업체에서는 46개밖에 못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제 이게 46개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요. 발표된 거는 올해 안에 157개까지 검사가 된대요. 157개 안에 들어갈 게 뭘까?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사장님. 치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츠하이머 가지고 계신지? 치매 보게 될 거고요. 흡연, 알코올, 아이들 성장, 관여된 수많은 유전자 157개가 풀립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검사하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있는 줄 아세요? 풀리면 해야지 이런 분도 계세요. 의미 없고요. 지금 하셔서 지금에 맞는 거, 이 속에서 문제되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받으시면 되고요. 항목이 늘면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까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57개까지 풀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박종화 박사도 얘기했지만 보험회사 이런 데도 있잖아. 완전히 정책이 바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다 안 받고 막 이런 거 안 한다고 이제. 그냥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없는데 유전자가 아예 없는데 암에 걸리지 않을 건데 암보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의료계에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개인데 뭘 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볼 건데요. 일단 모발봅니다. 탈모요. 탈모를 보실 건데 일단 원형 탈모와 안드로젠 탈모 두 가지를 다 보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탈모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인 사람 중에서 부모에게서 받고 싶지 않은 유전자 1순위가 탈모래요. 이게 여자분들 이거 없으면 이해하시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씹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탈모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대한 거 볼 거고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 비만에 관계된 걸 볼 거예요. 내가 왜 살찌는지 볼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혈액과 관계된 것 중에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 대사와 카페인 대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얘네들 다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정상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수치, 위험 수치를 보죠, 사장님. 당뇨가 정상인지 당이 문제가 되는지 이 위험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냐를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쟤는 혈당에 관계되는 아주 문제 있는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서 중증 관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당뇨가 걸리지 않았어요. 요럴 때 필요한 거예요. 당뇨가 걸리면 저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죠. 아직은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뇨가 걸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해야 돼요? 저는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는 솔루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솔루션을 어떻게 믿니?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비코젠의 회원자 숫자들 수천 명인데 만약에 먹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사장님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우리 회사가 문제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솔루션이라고 쓴다는 거는 뭐냐면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완벽히 조절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믿기에는 얼마 안 들어요. 돈이 몇만 원밖에 안 하니까 써보시고 믿을만 하면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조절됩니다. 혈액에 관계된 건 진짜 대박이에요. 완벽히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솔루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2, 3주가 지나게 되면 사장님들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와요. 사장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웹사이트가 옵니다.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데 깝깝하죠. 글씨가 작으니까. 이걸 출력하셔도 됩니다. 출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양호하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가장 위험하면 이런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타민C 대사가 빨간색이에요. 비타민C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고 막 먹어도 내 몸속 혈액 속으로 비타민C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카페인 대사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양호네요. 카페인 대사가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들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카페인 대사를 왜 넣냐면은요. 커피 너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거든요. 커피를 마셔야 좀 각성이 되면서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왜 위험하다고 말하냐면요. 원래 커피가 적도지방에서 많이 마셔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체온을 낮추는 게 커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찜질방이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체온을 올려야 된다고요. 커피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카페인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이 70%래요, 사장님. 근데 우리는 카페 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버릇처럼 커피 마시고
식단 가면 무조건 커피 믹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대요. 그래서 카페인 대사 기능을 파악을 해서 카페인 대사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디카페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디카페인이라는 건 카페인을 뺐다는 커피가 있거든요. 이 디카페인은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군데가 있어요. 딱 스타벅스. 스타벅스예요, 사장님. 근데 요즘에 서울의 스타벅스는요, 딱 주문을 할 때 카페인, 디카페인을 나눠 주문해요. 근데 그 스타벅스 빼고 어떤 커피숍도 아직 디카페인을 안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더 보고가 되면 이제 일반화되면 커피숍도 디카페인을 다루지 않으면 커피숍이 문 닫는다고요. 내가 카페인 대사가 안 되는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이제 먹지 않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 카페인 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80% 이상의 위험, 중증 관리. 지금 딱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관리를 요하는 거. 그리고 노란색은 보통, 파란색이 양호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장님 봐봐요. 사람들이 이게 뭐 쓸모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봐봐요. 중성지방 농도가 저는 관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저는 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중성지방 농도가 관리라는 건 제 피가 걸쭉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맑게 만들어요? 제 식생활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장님 솔직히? 뭐 피에 좋다는 거 막 먹는데 제 집에서 생활도 안 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대부분 밖에서 외식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면요 사장님 내 스스로 식생활을 통해서 조절할 방법이 그닥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 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솔루션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시죠? 좋지 않나요? 전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혈당이 완벽히 빨개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솔루션이 나오니까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네. 근데 이 수치를 측정을 해보잖아요. 완벽하게 정상으로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경험하시면 돼요. 경험을 하시게 되면 꾸준히 드시겠네요. 사장님들 가족에게까지도 다른 거 먹지 말고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네요. 사장님들 지인들한테도 이걸 전하겠죠. 이 사업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관심이 많죠. 네. 평생 다이어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걸 BMI 지수라고 하거든요. 요거가 정상, 비만, 고도비만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요거로는 관리가 하기가 어렵고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체질량 지수에 대한 유전자 3개를 보거든요. 일단 이게 뭐냐면 지방 축적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고기를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뭘 먹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뭔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쌓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관리해야 되고요. 따로 관리해야 똑같이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태우죠. 태워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타는 거예요. 안 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많이 말할 수도 있고요. 살이 쪘는데 안 빠져. 안 타니까.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과식 유발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냐면 자가 진단 해보세요. 밤에 자꾸 먹고 싶어지고요.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 과식유발 유전자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뇌가 내가 배가 부른데 자각을 못한다네요. 그래서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과식유발 유전자 문제 있는 사람치고 중성지방 농도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 연관성이 있어요, 사장님. 그리고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은요.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소를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요. 과식유발 유전자가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해요? 끝나고 먹을 생각만 해요. 근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운동이 끝나면 먹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사장님이랑 얘기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운동 열심히 하면 뭐해? 다 끝나고 회식하는데 회식할 때 뭐 먹어요?
삼겹살에 소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 유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에 맞게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문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가 안내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걸 우리가 책자로 받을 건데요. 프린트해서 마치 내 몸에 일기도 보는 것처럼 보세요, 선생님.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실 일기예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알려지는 거예요. 맞죠? 네. 만약에 내일 비 올 확률이 80%예요. 누구는 어때요? 그냥 무시하고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80%야? 그럼 나는 우산을 챙겨야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일기예보를 보는 거와 같다. 유전자 검사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걸 마다하거나 사장님들이 이걸 누구한테 권유 못한다면 아직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고요. 건강에 대한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건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단돈 15만 원이에요. 저는 이 얘기 딱 듣자마자 무조건 해야지 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일부는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게 어디서 봐야 뭐해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병에 걸려봐야 예, 진짜예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모든 정기검진, 건강검진 받았을 때 완벽히 정상치가 저거든요. 보시다시피 비만도 아니고. 근데 안 그래요, 선생님, 유전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49살이거든요. 이제 50이 넘으면 병이 올 것들을 내가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루션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내 가족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 지인들한테 권유하게 되면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그거를 조심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면 좋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이시겠지만. 볼게요. 유전자를 검사하면 솔루션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막 BP1 이런 식이에요.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사회 유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본사로 보내요. 제 유전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제너드 솔루션이라고 말하거든요. 전 뭘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은요. 마치 약사가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듯 이거 드세요. 이렇게 옵니다. 사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먹으면 돼요. 저는 솔루션 3개를 먹어요. 저보다 더 많이 먹는 분 계세요? 제가 제일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저는 파트너 중에 5개 먹는 분도 봤어요. 40대 후반인데요. 보면 멀쩡해. 근데 진짜로 유전자가 싹 빨개. 그 내가 아미코진 아니면 어쩔 뻔했냐고 내가 그랬죠. 그런 분들이 건강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엉뚱한 걸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유전자가 질병이 되는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한 솔루션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개를 처방받을지 모르는데 어떤 파트너도 있었냐면요. 보고서가 딱 왔는데 사장님은 제너드 솔루션을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파트너가 저는 2명이었어요. 그럼 그분들은요. 그동안 쓸데없는 거 먹었다가 안 먹어도 되는 거. 유전자 깨끗해. 좋겠죠? 네. 사장님들 유전자를 보시고서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솔루션을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패키지로 구매하신 사장님들 있어요. 패키지로 구매하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30만 원이라는 적립금을 패키지 안에 돈으로 적립시킨 거예요. 왜 적립시켰냐 하면 검사하고 자기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내가 2개를 먹게 되면 돈이 남는 거지. 남는 거 어떻게 쓰면 돼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맞춤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품을 넣은 게 아니라 적립금을 넣어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예요. 피부에 대한 거는 영양제로 먹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맞춤형 세럼이라고 하는 앰플이에요. 사장님. 진짜 좋아요. 꼭 써보세요. 이게 보면은요 사장님 이게 번호가 다 달라요.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루에 스타트해서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 쓰시면 돼요. 2주, 3주, 4주. 이거는 유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문하시면 제작돼서 사장님 집으로 옵니다.
제작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하셔야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되게 독특하게요. 써보면 우리 느낌이 서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 저는 피부를 봤더니 색소 침착이 약간 있는데 탄력의 문제가 있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 맞춤형은 뭐로 맞춰져 있을까요? 내 피부에 탄력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장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 써봐라 하고 샘플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유전자가. 얘가 얼마냐면 143,300원이에요. 할만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런데 다른 화장품을요, 그러니까 얘만 똘똘한 걸 써보세요. 맞춤형으로. 피부가 확 좋아져요. 정말 좋아집니다. 이게 맞춤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맞춤형이 세럼만 나오거든요. 근데 5월 첫째 주에 맞춤형 토너, 맞춤형 로션, 맞춤형 크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좋겠죠? 맞춤형이 나올 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DNA 맞춤형이에요. 유전자 맞춤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하시면 좋을 것 몇 개 소개를 드릴 건데 이게 뭐냐? 디톡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디카페인 이러면 카페인을 빼는 거야 라고 말했죠. 디톡스 이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톡스가 독소예요. 독소를 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예전에는요. 보충하는 거를 많이 먹었어요. 단백질, 필수 지방산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보다는 너무 과잉돼서 문제가 온대요. 이해하시죠? 특히 여자분들 빵 많이 먹고 과자 많이 먹고 탄수화물 과잉이잖아요. 칼로리도 높은데. 그래서 디톡스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그동안 쌓여있는 독소를 빼는 것 이걸 디톡스라고 해요. 사장님들 그냥 다이어트 하시면 요요 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다이어트는요. 굶어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일반식이 되면 무조건 살찝니다. 그런데 디톡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세포,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라 사장님들 세포가 젊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 한 거랑 디톡스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된 거랑 사람의 상태가 틀려요. 훨씬 젊게 살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탁해지니까 제가 겪은 느낌은요.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혹시 이런 거 느끼세요? 저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몸이 가벼워지는데 그러니까 독소가 빠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제품이 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데이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식사 대용이에요. 일반식 안 합니다. 일주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굶으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놓고도. 내가 강력 추천했죠. 제가 해보고 나서. 했는데 이분이 희한하대.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데 쉐이크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 얘가요 사장님 칼로리만 낮을 뿐 영양의 밸런스는 싹 맞춰놓은 거예요. 건강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안 힘들어요. 해보세요. 파이버, 이거 얘가 데이밀, 파이버, 효소, 유산균. 요걸 가지고 믹스시켜서 쉐이크를 만드십니다. 먹어보셨나요? 일단 맛있다. 네, 우유에 타듯이 마시고요. 물에 타.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정 정도는. 그래서 우유에 타듯이 마시고요. 사장님 그냥 물에다 타세요. 해서 흔들어요. 4개를. 쉐이크를 만든다. 요거는 식사 대용.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어때요? 살은 빠진다. 칼로리가 낮으니까. 하지만 디톡스 안 됩니다. 디톡스는 요게 관건이에요. 이게 세븐데이즈예요. 사이 세븐데이즈라는 디톡스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과 임상이 있는 건데요. 진짜 강력해요. 볼게요. 요 앞에 있는 3개가 뭐냐면 토니큐라는 애거든요. 간에 있는 독소를 빼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하얀 게 디믹스예요. 내장 지방을 빼는 애. 그리고 새카만 거 있죠. 요 3개가 휴자임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스. 얘가 세포를 공격해서 안 되고 이러거든요. 얘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뭐냐면 키토산. 아까 제가 키토산 뭐 한다 그랬죠? 불순물을 흡착해서 뺀다 그랬죠. 요 12캡슐이 사장님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예요. 이거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얘를 먹는데 식사를 이거로 안 하고 일반식으로 하면 어떠니? 이 얘기 하는데 독소가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지지 않으세요. 왜냐면 일반 식사는 칼로리가 높아요, 사장님. 이해하시죠? 그리고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 독소가 생긴다 안 생긴다? 또 생긴다. 독소 빼놓고 독소 또 생기고 독소 빼고 독소 또 생기고 하니까 디톡스라는 게 깔끔하게 안 돼요. 일주일만 한번 시간 투자해보세요. 제가 49살을 살면서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독소 빼는 거.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진짜 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서 150만 원짜리 한번 큰 마음을 먹고 긁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나 하지 나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고서 취소, 포기.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야.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력이 없어가지고요. 말을 못하니까 학원 강의하는데 손 떨리고 진짜 기운 없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나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안 돼, 어려워. 이렇게 하고 제가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미코전에 왔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디톡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내가 해봐야 되잖아. 내가 또 이것도 권유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루에도 몇십 건씩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나보고 괜찮다는 거야. 진짜 괜찮대. 해보고 힘들면 안 하면 되니까 일단 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에너지가 딸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근데 사실 디톡스 할 때 3일을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디톡스는 괜찮은데 다이어트는 3일을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얘가 이때쯤이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하고 기다린대요.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하면서 막 내 몸을 못 살게 군대요. 근데 나는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더 증대되는 거야. 그런데 이틀, 3일 세포가 막 달라고 뭔가 나를 자극해. 이러다가 내가 3일을 딱 넘기면 세포가 포기한대요. 얘가 안 주나 봐.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장된 거 쓴대요. 그래 살이 빠진다고요. 3일 하다 말고 3일 하다 말고 계속 반복하면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네. 작심삼일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쓰여요. 넘겨보세요, 사장님. 정말 제가 진짜 강추드려요. 제가 이제 차 안에 제 파우치에 비상약이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화제, 하나가 타이레놀. 저 일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학원 원장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니까 편두통 되게 심했고요. 비상약 먹으면 소화 안 돼서 그거 먹고 맨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디톡스 하고 나서 해방됐다고요. 약으로부터. 진짜 머리 아픈 거 굉장히 좋아져요. 몸 무겁고 막 몸 어디 맞은 것처럼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독소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소화 안 되는 사람 있죠. 엉치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좋아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요요 안 오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요. 이제 디톡스 끝나고 나서 일반식을 하잖아요. 근데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한지 2달도 넘었어요. 근데 식사량이 반 정도로 줄어요, 사장님. 일부러가 아니라 안 먹혀요. 디톡스를 안 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내가 매우 좋아했던 거 있죠. 커피라던가 술이라던가 안 땡깁니다. 희한해요. 내 몸에 안 좋은 게 안 땡겨요. 이게 되게 내가 신기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일단 뭔가 제자리로 몸이 망가지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 그래서 많이 커피 마시든 술 마시든 이런 걸 모르는 느낌처럼 내 몸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양도 많이 안 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어떻게 뺐는데. 그러고는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희한하게 식품을 이게 내가 디톡스의 차이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다른 거랑 다르게 내 몸이 바뀌어요. 먹는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 자체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틱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먹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드시면 돼요.
얘가 효소인데 저희 회사가 효소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요 스틱 하나의 효소가 곡물로 만들었어요. 100% 천연이니까 어른, 아이들도 배 많이 나오고 육식 많이 하고 이런 애들 먹이세요, 사장님. 한 포씩에 햄버거 4개를 분해하고 라면 2개를 분해할 양의 뭘 갖고 있다? 효소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톡을 보는데 저희 파트너가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라면을 가지고요.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믹서기로 돌린 거야. 그 라면이 분해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능 믹서기, 칼 빼고. 근데 한쪽에다가는 효소 한 포를 넣었어요. 그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라면이 하나도 없어. 그 실험을 아침에 해가지고 오는 거야. 나 혼자 생각해. 이거 실험 왜 하냐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믿으니까. 근데 그분은 실험을 진짜 하셨어. 그랬더니 양이 확 줄어. 다 녹이니까.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비만 있는 사람들 밤에 야식하시는 분들 늘 어떻게 해라? 드세요. 몇 포 먹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상관없어요, 사장님. 많이 먹을수록 장이 건강해집니다. 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효소를 말씀드릴 거고요. 나올 효소를 말씀드릴게요. 7월에 나오는데요. 숙취를 해소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포인데 하나 딱 먹으면 술이 싹 깨는. 아침에 되게 좋겠죠. 저녁에 먹고 자면 좋겠죠. 그리고 면역과 관계되는 걸 효소로 만듭니다. 저희가 효소 회사다 보니까 필요한 제품들을 어떻게 효소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 콜라겐입니다. 사장님. 이거 우리가 그동안은 안 드셨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둘 다 70대인데 어떤 사람은 70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요 사장님 농담이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니 서로가요 거의 외관상으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니까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왜? 콜라겐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제 콜라겐을 주입시키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늙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사장님? 저는 이 나이로 한 60까지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갑니다, 사장님, 진짜. 그런데 콜라겐은 사장님 누구나 무조건 줄어들어요. 이거 어떻게 쓰이는 거야. 이거 쓰이기만 하는 거야, 콜라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빠져나가 이렇게 된다. 이거를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요즘엔. 거슬러서 젊게 늙겠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콜라겐을 먹어야 되느냐? 눈 뻑뻑하신 분들 있어요? 눈 침침하고 뻑뻑하고 콜라겐입니다. 머리카락 가늘어서 머리카락 잘 빠지시는 분들, 탈모 있으신 분들 콜라겐.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연골이나 이런 거 좀 뻐걱거리시는 분들 콜라겐. 그리고 요실금 콜라겐. 근육이 많이 빠져나갔어 콜라겐. 주름이 많이 생겼다 콜라겐. 싹 콜라겐. 사실은 우리 겉모습을 지키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빠져나가니 이거를 먹겠다는 거야. 대박이잖아. 근데 어제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돼지 족발, 돼지 껍데기 콜라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콜라겐은 죄송하지만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을 필요로 한 거야, 사장님. 먹으면 피로 흡수될 수 있는 콜라겐. 이거를 투나노 입자의 콜라겐으로 만드는 기술력을 아미코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래서 주스로 만든 거예요. 저거 비싸지 않아요.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사장님 3,500mg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을 가셔서 편의점을 가면 우리가 편의점 한쪽 벽에 쫙 음료 있죠. 일본은 여기 열어보면 반 이상이 콜라겐 음료예요. 콜라겐 음료가 대략 콜라겐 3,000에서 4,000 정도가 들어있으며 음료수 하나가 10,000원대를 해요, 사장님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3,500mg의 콜라겐을 2,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까요. 싼 이유가요. 제조를 자체 제조하기 때문에 싼 거예요. 정말 꼭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음료수처럼 드세요, 사장님. 정말 몸이 달라지는데 보톡스 맞았니?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보톡스 맞았니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많이 변화합니다. 이건 뭐냐? 젤리로 만든 콜라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드세요. 이렇게. 둘 중에 뭘 먹는 게 좋냐? 주스요. 주스는 3,500mg 들어있고요.
얘는 1000mg 들어있어요. 함량은 누가 높다? 주스가 높습니다. 근데 내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드셔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음료수를 뭘로 바뀐다? 콜라겐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게 사실 겁니다, 사장님. 그리고 박사주겸이라는 제품이에요. 얘가 사장님 소금이 좋은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천일염으로 만든 거예요. 천일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목포대학교에서 개발을 해서 아미코젠이 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소금 제품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인산가라는 데예요. 인산가에서는 주겸을 만드는데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포대에서 그러니까 열처리 가공용 주겸을 만드는데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주겸을 소금을 부어서 만드는데 저희 거는 7번 부었어요. 부은 거에 따라 뭐가 달라지거든요.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따 드셔보세요. 빨면 겁나 짜. 일단 소금이니까. 근데 나트륨 함량을 줄여놓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유황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먹으면 마치 계란 구운 냄새? 아주 좀 아세요? 무슨 냄새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황이라는 것이 내가 먹으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 사실 속의 염증은 우리가 못 발견해요. 아파야 병원 가야 항생제로 치료하죠. 근데 이 주겸 제품은 몸속에 있는 염증을 항염을 하고요. 항암을 하는 제품이에요. 되게 중요한 제품이에요. 아침 2개, 점심 2개, 저녁 2개 삼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 안에 염증이 있어요. 빨아보세요. 녹여서 싹 없어져요. 대박이에요, 이 제품도. 그런데 사장님 이거 드시면 효과가 다 달라요. 건강 테스트를 해보시는데요. 내가 2개를 삼켜봐요. 아무렇지도 않아. 건강하신 거예요, 속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메스꺼운 사람들. 심하면 토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속이 엄청 썩은 거지. 부패했다고, 산화됐다고. 근데 이 소금이 그걸 먹으면 환원시킨다고요. 다시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콜라겐 이건 젊어지는 거잖아. 얘는 항염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다양하게 제품을 못 먹어. 꼭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얘를 권하래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가. 다른 것보다. 젊어지고 예뻐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를 막으면 병이 안 오니까 드셔야 돼요, 사장님. 체험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지금 저는 싹 다 먹어봤으니까 제가 어떤 경우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장님들이 체험을 안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못 느껴. 그러면 남한테 얘기 못하고 맨날 그 얘기만 걷더라. 아까 어제 사장님 했던 얘기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회사들이 자기네께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어디가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먹어보면. 그래서 사장님 일단 기본적인 제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 내가 먹어보고 체험해봐야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효과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믿을만한지 이 나머지가 다 어떻게 돼? 임상이죠. 근데 임상에서 부작용은 없어요. 이미 다 임상 끝난 거니까. 내가 체험하고 효과를 봐야 사장님이 누구한테 말할 때 어떻게 될 거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원래 전공이 과학이에요. 제가 원래 과학 선생이었고 제가 30대 초반부터 암의 일을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가면 되게 교육이 세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4년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강의도 했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냐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알아요. 사장님 이거 소금 얘기할 때 제가 환원 얘기하고 역과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미코젠 제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판단을 한 거죠. 일단 공법이 다른 거예요. 효소 공법이라는 걸 통해서 완벽히 천연을 만들고 있다는 게 어떤 회사와도 다른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맞춤 솔루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식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소금으로 만들고 있고 효소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 수 있고 효과를 빨리 본다는 거죠. 그런 걸 판단하고 제가 먹어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돈 얘기 갈 거예요. 돈 얘기 갈 건데 저는 뭐 다 작정하고 네트워크를 찾은 사람이니까 저는 네트워크를 찾을 때 일단은 봤던 게 일단 회사와 제품이죠.